이번에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한국경제신문의 서결 실리콘밸리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간 기준으로 나스닥의 흐름과 이 기술주들의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 나스닥 지수는 전주 대비 4.4% 하락했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주초 관망세를 보였지만 지난 26일 금요일이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연설이 나오면서 큰 폭의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나스닥의 하락폭은 3.94%에 달했습니다. 엔비디아가 9.2% 떨어진 것을 비롯해서 아마존이 4.8%,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는 4.15%,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5.44% 하락하는 등 기술주들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게임 부문의 수요 약화로 2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밑돈 데다가 3분기 실적 전망치도 시장 기대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지난주 한 주 동안 큰 폭의 하락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 지난주 이제 급락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최근 미중 갈등은 심해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무색하게 마이크로소프트와 틱톡의 관계는 또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슈들입니까? 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AI 분야에서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CNBC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소프트웨어 컨퍼런스 레이 서밋이라는 소프트웨어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알리칸스와 바이트댄스의 샨 지아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양사의 협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MS와 바이트댄스는 큐브레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AI 앱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칸소 엔지니어와 샨 엔지니어는 레이라고 불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머신러닝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다중 컴퓨터에서 운영되는 AI 앱이 보다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이들은 1년 정도 매주 만나서 협업을 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바이트댄스의 협업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AI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벌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발전이 개인에 대한 감시와 사생활 침해에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마존, 구글, 메타, 애플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적으로 AI에 집중 투자하고 있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중국에 AI 관련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AI 연구소를 중국에 두고 있기도 합니다. 틱톡의 경우는 전 세계에서 현재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바이트댄스는 다양한 오픈소스 AI 프로젝트에 현재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AI 음성 번역을 위한 뉴 ST 소프트웨어 키트를 공개했고요. 또 지난해엔 클라우드 위고라는 오픈소스 기업 소프트웨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바이든스의 관계는 사실 따지고 보면 2년 전인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바이트댄스로부터 틱톡 인수를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확실한 국가 안보의 이유를 들어서 이를 금지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두 기업의 AI 협력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번엔 전기차 시장 관련 소식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했다고 하는데 전기차 시장에는 아무래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겠죠?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지난주였죠. 2035년부터 내연기관으로 움직이는 신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주들도 캘리포니아주의 결정을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미국에서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는 지난주 이 같은 내용의 규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앞서 2020년에 전기 자동차 그리고 수소연료 자동차 등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만 판매하는 계획을 마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게 2년 만에 이렇게 실행에 옮겨진 건데요. 캘리포니아주는 전체 신차 가운데 16%가량인 전기 수소차 신차 비율을 2026년 35%로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이 비율을 2030년 68%로 늘리고 2035년 100%로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이 지침은 신차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2035년 이후에도
기존 내연 기관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중고차로 거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시행하면 2040년엔 승용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현재보다 5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캘리포니아주는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북서부에 있는 워싱턴주도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내용의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 내 12개에서 16개 주가 캘리포니아와 비슷한 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는 캘리포니아의 친환경 목표를 거의 그대로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네, 실리콘밸리에서 한국경제신문 서기열 특파원이었습니다.